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정치계를 뜨겁게 달군 조국혁신당 내부 성비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9월 4일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이 탈당을 선언하며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2025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당직자 간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공론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를 흔드는 큰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후 70여일 만에 가해자 2명은 각각 제명, 즉 당적 박탈 및 출당 처분과 당원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후속 조치로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설치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은 자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고발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2025년 9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경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 길 위에서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이었다. 이 말에는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랐던 정치적 동지들로부터 성비위를 당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느껴집니다. 강 대변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지 5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이뤄졌어야 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이뤄졌지만 정작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강 대변인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 너 하나 때문에 10명이 힘들다. 우리가 왜 내 눈치를 왜 봐야 하느냐는 가혹한 말들이 있었다. 이런 말들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마치 조직에 피해를 주는 행위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더 나아가 강 대변인은 당무위원과 고위, 당직자들 일부는 SNS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이라고 조롱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증거입니다. 강 대변인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연쇄적인 이탈이 시작되었습니다.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 당을 떠났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1일 제명되었으며 피해자를 도운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이들을 도운 사람들이 오히려 당을 떠나거나 징계를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성비위 사건을 제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강 대변인의 비판입니다. 조국 전 대표는 2025년 8월 15일 특별사면으로 출소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조국 전 대표가 출소 후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815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는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 대변인은 조국 전 대표가 수감 기간 중에도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말씀하시지 않은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조국 전 대표의 리더십과 도덕성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스승이자 당의 창립자인 조국 전 대표가 이런 중대한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측은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당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 당원 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 쪽 요청으로 외부기관이 조사를 전담해 진행했고 당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 점검도 받았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의 침묵에 대해서는 수감 중에 있었던 사실로 연결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수감 중에는 사건 자체를 인지할 수 있어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 특위 권고안을 어떻게 이행할 건지, 피해자 대리인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해 진행하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논란 발언.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논란이 터졌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2025년 8월 31일 대전에서 열린 혁신당 정치 아카데미 강연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최 원장은 강연 도중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혁신당 성비위 사건이 그렇게 죽고살일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짓을 왜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당하신 분은 어떻게 당하셨는지를 진짜 정확히 모르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알고 치열하게 싸우는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성비위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피해자의 고통을 축소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강욱 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 대표는 최 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은 어제 강연 현장에 있던 당원께서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했는지
제게 녹취 음성 파일을 보내주셨다며 해당 발언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성비위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치인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건의 의미와 파급 효과. 이번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은 여러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진보 정당이라고 해서 성비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는 진보 정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둘째, 피해자 중심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명확히 보여줍니다. 셋째, 조직 내부의 권력 구조가 성비위 사건 처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피해자와 조력자들이 오히려 조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넷째, 정치 지도자의 도덕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침묵이 큰 논란이 된 것은 정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사회적 반응과 여론.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에서는 강미정 전 대변인의 용기 있는 고발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비위 피해자가 침묵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 출소 직후 이런 폭로가 나온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한 과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비위 사건에 대한 조직의 대응 매뉴얼이 더욱 정교해져야 합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정치권 전반에 걸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비위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넷째,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외부 전문기관의 참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의 용기 있는 고발은 단순히 한 정당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성비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이 목소리가 또 다른 침묵을 깨우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강 전 대변인의 마지막 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성비위 사건에 대해 더욱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성평등한 사회, 피해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혁신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정치권 전체는 이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